경남 통영의 작은 항구 마을. 추석 아침. 칠순을 훌쩍 넘긴 정분이는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 불을 지폈다. 부뚜막 위에 얹힌 솥에서는 생선 매운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멸치와 새우젓이 바삭하게 볶아지고 있었다. 이거면 민호가 좋아하겠지. 그녀는 손에 묻은 양념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문득 대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순옥 아주머니네 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와 인사하는 중이었다. 엄마, 왔어. 우리 손주 왔구나. 아이고, 잘 컸네. 그 소리에 분이는 순간 눈을 돌렸다. 마당은 고요했고 그녀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벌써 분주했다. 대문 앞을 쓸고 마당에 전을 붙이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가 분이의 가슴을 허물처럼 긁어냈다. 점심 무렵 전화벨이 울렸다. 아들 민호였다. 엄마, 미안해. 이번에도 회사에서 갑자기 회식이 잡혔어. 안 가면 눈치 보일 것 같아서.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흘러들어왔다. 그건 분명 회사 회식이 아니라 호텔 연회장의 분위기였다. 그래, 몸만 챙겨라.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분이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손에 힘이 풀려버렸다. 밖에서는 이웃집에 도착한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어머니 품에 안겨 웃는 모습이 보였다. 그 소리가 벼락처럼 가슴을 때렸다. 분이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민호가 고등학교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두 다리를 잃을 뻔했을 때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수술비만 수천만 원입니다. 결과도 장담 못합니다. 그때부터 분이는 매일 항구에 나가 고등어를 손질했고 밤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병원비를 마련했다. 손은 갈라져 피가 터졌고 무릎은 늘 부어 있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내 아들, 제발 다시 걷게만 해달라. 그 기도 하나로 버텼다. 기적처럼 민호는 회복했다. 그리고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분이는 늘 자랑스러워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 민호는 효자라 해. 나중에 꼭 나 챙길 기다. 하지만 그것은 허망한 믿음이었다. 민호의 아내 서영은 부산 시내 명문가 출신이었다. 서영의 아버지는 건설업으로 돈을 벌었고 어머니는 문화센터를 운영했다. 그 집안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고 그만큼 체면과 격식을 중시했다. 며느리 서영은 민호에게 차갑게 말했다. 당신 솔직히 말해. 시골집 내려가면 창피하지 않아? 친구들 앞에서 우리 시댁은 항구에서 횟집 해요 하면 다들 뭐라 하겠어. 그래도 엄마가 혼자 계시잖아. 혼자 살아도 괜찮아. 돈은 있잖아. 당신은 우리 집 모임이나 잘 챙겨. 그게 당신 앞날에도 도움되지.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끝내 반박하지 못했다. 당신, 엄마 고향 내려가는 건 이제 그만해.
회사 사람들도 다 우리 집안이랑 어울리는데 시골집 내려갔다간 촌스럽다고 해. 민호는 서영의 말에 점점 흔들렸고 결국 명절마다 처가 쪽 호텔 모임에만 참석했다. 분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러나 속은 갈라진 바위처럼 금이 가고 있었다. 추석 다음 날 분이는 항구에 나가 멸치를 말리며 생각했다. 민호는 이제 나를 찾지 않겠구나. 그녀는 이미 몇 년 전 변호사를 찾아갔다. 남편이 남기고 간 횟집 건물, 살고 있는 집 한 채, 그리고 예금까지 모두 자기 명의로 굳게 묶어두었다. 내 아들놈, 저 집안 사람들한테 재산까지 갖다 바칠 수는 없지. 내가 눈 감아도 절대 못하게 해야지. 그 결심이 분이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민호는 점점 더 처가의 생활에 익숙해졌다. 서영의 아버지와 함께 골프를 치고 건설업 인맥을 쌓으며 사업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면서도 늘 어머니의 재산을 머릿속에서 계산했다. 횟집 건물만 팔아도 몇 억은 될 거야. 그 돈으로 투자하면. 그러나 어느 날 민호는 회사 앞으로 도착한 법원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재산 분할 불가. 정분이 명예재산은 제3자 권리 주장 불가. 민호의 손끝이 덜덜 떨렸다. 머릿속에서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렸다. 민호는 분노했다. 퇴근길 차 안에서 서영에게 소리쳤다. 당신 아버지한테 말 좀 해봐. 우리 엄마 재산 내 이름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서영은 싸늘하게 대답했다. 당신 엄마 재산은 당신 게 아니잖아. 괜히 욕심 부리지 마.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 그는 완전히 고립된 채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분이는 집 마루에 앉아 항구의 불빛을 바라봤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민호야, 너를 살린 건 나였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지키는 게 먼저다. 내가 만든 폭풍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아라. 바다는 잔잔했지만 민호의 삶에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다. 민호는 회사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갔다. 승진 심사에서 밀리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됐다. 상사들은 사람은 능력보다 뒷배경이 중요하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내뱉었다. 그는 서영의 집안 덕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서영의 아버지는 이미 민호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사위란 놈이 제 집안도 못 챙기는데 어디서 기둥 노릇을 하겠나? 민호는 불안했다. 그 불안은 점점 분이의 재산으로 향하는 집착이 되었다. 서영은 남편의 초라한 처지를 못마땅해 했다. 그녀는 이미 부모에게서 따로 지원받아 작은 카페 체인을 운영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다. 당신은 그냥 회사 다녀. 난 내 길 갈 테니까. 민호는 점점 아내와도 멀어졌다. 호텔 모임에서조차 그는 주변부에 서 있었고 서영과 처가 식구들은 그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그 순간마다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재산만 손에 들어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한편 항구 마을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분이 아주머니 아들이 이번에도 안 내려왔대. 아이고,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락하더라. 분이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그러나 밤마다 마루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다. 옆집에 사는 순옥 아줌마가 와서 위로했다. 분이 언니, 이제 그 아들놈한테 미련 두지 마라. 우리가 있잖아.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늙어가면 되지.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아들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민호는 결국 회사에서 밀려나 지방 발령을 받았다. 도시 한복판에서 화려하게 살던 그는 외딴 영업소에서 홀로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서영은 더 이상 그와 동행하지 않았다. 저녁 아파트 거실. 서영은 와인을 따르며 담담하게 말했다. 나 당신 인생에 묶여 살기 싫어. 이혼하자. 당신 이제 우리 집안에서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하면 당신하고 있으면 내 앞길만 막혀. 당신은 회사에서도 밀려나고 돈도 없잖아. 내가 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엄마 재산만 정리하면. 서영은 비웃듯 잔을 내려놓았다. 봐, 결국 당신은 당신 엄마 돈만 생각하는구나. 그런 남자한테 내가 뭐 더 바라겠어? 민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호는 그제야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직장, 아내, 그리고 기대하던 유산까지. 몇 달 뒤 초췌해진 민호가 항구 마을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 앞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끌고 서성였다. 엄마 나야. 분이는 문을 열고 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아니라 바람에 꺾인 갈대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분이는 말했다. 밥은 먹었나? 그 말에 민호는 울컥 눈물을 쏟았다. 엄마, 나 이제 엄마밖에 없어.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저 아이를 또 받아줘야 하나? 아니면 단호히 끊어야 하나? 그녀의 마음은 갈라진 바위처럼 흔들렸다. 그러나 창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답을 대신해 주는 듯 했다. 늘 그 자리에 있었던 바다처럼 어머니도 결국 아들을 버리지 못했다. 세월은 더 흘렀다. 민호는 마을에서 작은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도 비싼 시계도 없었다. 그의 눈빛은 한결 차분해졌지만 어디선가 깊은 후회가 묻어났다. 분이는 어느새 80을 넘겼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바닷바람을 맞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리고 어느 늦가을 저녁 그녀는 항구 마루에 앉아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민호야, 내가 널 살린 건 기적이었지. 하지만 그 뒤의 삶은 내 몫이더라. 이제 내 몫의 길은 여기까지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노을은 붉게 번졌다. 민호는 그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긴 세월의 고통과 용서가 흘러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정분이 아주머니 참 기구한 팔자였다. 아들은 불효했지만 그래도 결국 마지막엔 같이 남아있더라. 그들은 몰랐다. 분이의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건 모든 걸 잃고도 끝내 아들을 품어야 했던 한 어머니의 운명이었다. 그리고 바다는 그 운명을 끝까지 지켜보며 묵묵히 파도를 밀어내고 있었다.